안녕하십니까, 공인의 기사 한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세금 보고를 끝나고 났는데 과연 서류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는지, 죽을 때까지 박스고 뭐고 다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지 빨리 정리하고 싶고,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고, 좀 깨끗하게 좀 정리돼서 살고 싶은데, 그 세금 관련 서류를 볼 때마다 가슴도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혹시나 감사 걸릴까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안 버리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 보고 서류를 일반적으로 한 얼마 정도를 보관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많이들 언제 몇 년을 보관한다, 만약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꼭 염두에 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세금 보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를 보고하고 되느냐, 어디 신문 기사를 딱 보니까 3년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2018, 19, 20 이렇게 해서 3년 지나면 2020년 지난 21년 1월 달에 새로운 마음으로 싹 버리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감사 통보는 2011년에 21년, 22년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 세금 보고는 2019년 4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기하신 분은 10월 15일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3년의 스테이터스 리미테이션, 우리 국세청이 감사하거나 서류를 의문된 서류를 증빙하라는 그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 21, 22년 4월 15일이 돼야, 아니면 10월 15일이 돼야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심플하게 3년 더하기, 몇 년 더하기 하지 마시고 정확히 날짜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세금 보고 한 날부터, 그때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3년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그 해 당해연도 2018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2019년 1월부터가 아니고, 내가 그 당해연도 2019년 세금 보고는 언제 합니까? 2020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2020년 4월 15일부터 계산된 횟수로 나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법적 서류는 가능하면 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법적 상속이라든가 이런 법정 서류들은 본인이 아마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쓸모가 있는 서류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 서류나 상속, 증여 관계된 서류는 일단 영구적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증빙 서류, 즉 영수증, 이게 양이 제일 많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캐시레지스터 테이프,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요새는 POS가 돼서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지만, 하여튼 기록 보관, 그 다음에 증권, 내가 세금 보고 했던 은행 이자 서류 온 거, 세금 보고 자료들 온 것들, 그런 것들은 3년에서 7년입니다. 그럼 3년에서 7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국세청에서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을 감사한 다음에 보통 1년을 감사하고, 이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 하면은 3년치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을 감사한 통틀어서 전체 소득 금액이, 아니면 매상 금액이, 사업체 같은 경우는 매상 금액이 25% 이상의 차이가 언더 리포트가 됐다고 판단되면 거슬러서 6년까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그러니까 25%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탈세 의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6년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IRS 규정입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3년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내가 실수로 뭘 누락했다든가 이런 경우고, 25% 이상의 큰 탈세를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6년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고 난 후에 보통 7년까지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그 대신에 세금 보고를 안 했다, 나는 아예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영구적으로 파일할 때까지 계속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도 뭐 자료가 없어서 내가 소득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W2 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0불 있는데 뭐 그거 내 이제 리타이어도 하고 마지막이고 뭐 귀찮고 그러니까 안 했다. 그랬을 경우는 2019년도 그 W2 5,000불에 대한 세금 보고에 대한 관계되는 자료 내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제한으로 그게 관련된 국세청에서 감사를 하다든가 소득 증명을 하라든가 하고 조사가 나올 수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 보고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3년 안에 감사 의의 제기를 못하면 그 안전하게 이제 그 통과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세금 보고는 해야 될 경우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기록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들의 페이롤 기록이라든가 많죠? 펀치카드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얼마를 보고해야 되느냐? 국세청은 4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6년의 기록 보관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6년 정도는 노동관계, 종업원들 관계 서류는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스탑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나 직장에서 뭐 수표 받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더 보관해야 되느냐. 페이스탑이 있죠. 여러분들 페이스탑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매주 당신 얼마, 연방세 얼마, 무슨 세 얼마 하는 디테일한 거와 여러분들이 뭐 펜션 플랜 들고 있으면 하는 그 봉급에 디덕션 되는 거 리스트를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내년에 새해에 1월 달에 이제 W2 폼이라고 해서 원청 이제 봉급 명세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그것이 이제 W2 폼이 맞으면 그냥 그때는 파기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집이나 부동산, 사업체를 살 때 살 때 매매 서류를 분실한다는 겁니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보통 보니까 한 3년에서 7년 갖고 있어라 그러대. 그래서 나는 뭐 어디에 넣은지 모르고 파기했어, 없앴어. 그러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세금이 내가 가게나 건물이나 매매해 갖고 그 매매권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입니다. 거기서부터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19년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건물 팔았으면 2020년이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3년에 국세청에서 감사합시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2020년 4월서부터 시작해갖고 21년 4월, 22년 4월, 23년 4월 15일까지 감사의 증빙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만일에 감사를 받게 되면 받게 되면은 당신 얼마 주고 샀어?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난 20년 전에 98년에 샀다. 20년 전에 산 거라서 내 영수증 없다. 아무것도 산 거 없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 산 것을 증명 못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엄청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부동산 매매나 사업체 매매 계약서 증명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뭐 시간이 한 3년에서 7년 지나면 버려도 되지만 집이나 건물이나 사업체에 이 매매건이 이루어지고 그 유효기간 스테이터스 리미테이션 3년을 지날 때까지는 절대 거기에 관련된 투자한 데 대한 관련된 서류는 버리면 안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매 계약 서류 maybe 저쪽에 살 때 변호사님이 갖고 계시니까 다행히 얻을 수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그 집을 건물을 아니면 사업체를 사갖고 거기에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그 영수증들도 그 당해년도 2, 3년 지나서 다 버려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나중에 양도 차액을 낼 때 여러분들 수리비를 그 당해년도에 사월하면서 공제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파실 때
거기에 투자 금액으로 추가가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사업체의 매매건에 대한 매매 계약서 금액,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거, 공사비 같은 것들은 같이 꼭 보관하시고 매매가 끝나고 세금 보고 끝나고 한 3년 정도 이상은 보관하셨다가 파기하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게지의 자동차 론 같은 거 페이먼트 프루브는 여러분들이 모게지나 다 페이하고 나면 모게지 세티스팩션 뭐 이렇게 법 서류가 옵니다. 올 때까지는 혹시나 여러분 페이먼트에 대해서 서로가 의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시민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같은 거, 출생신고서, 그 다음에 모게지 완납 있죠? 그거 쪽지 받았다고 해서 모게지 완납, 세티스팩션 노티스 같은 것은 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혹시나 나중에 엉뚱하게 완납이 안 됐다고 기록이 나왔을 때 정정을 해야 됩니다. 유언장 이런 것들은 다 영원히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서류가 없애도 되지만 또 오랫동안 보관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시민권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내가 뭐 없으니까 그냥 어디 놔뒀다가 시민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가끔 가다가 평생에 한두 번은 시민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분실하게 되면 경찰 리포트, 그 다음에 신청비 500 몇십 불, 뭐 시간 걸리고 의외로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관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세이프티 박스에 넣는 것이 되겠죠. 세이프티 박스 사갖고 그 안에다 중요한 서류나 보관해 두시는 건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UN 언더라이더 랩이라고 해서 30분 이상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것을 해 두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스캔해 갖고 따로 스캔으로 해서 보관해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를 이용하는 아주 오래된 방법이죠.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를 렌트해 갖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서류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보면은 이제 내가 인컴 텍스라든가 뭐 이렇게 버릴 때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리시면은 그 쓰레기통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슈레드 이게 갈아서 잘게 써는 그런 슈레드를 통해서 중요한 서류, 인포메이션, 본인 소셜 넘버라든가 은행 구자라든가 또 수표, 뱅크 스테이트먼트 뒤에 보면 사인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사인까지도 이렇게 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슈레드 하시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